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살며 사랑하며 배우며 자기 삶에 대한 확신과 내일을 여는 지혜, 그리고 사랑이 있는 삶. 세계인이 감동한 내 인생 최고의 책, 레오 버스카글리아 교수의 사랑학 특강, 출간 100회 기념 스페셜 에디션, 홍익 출판 미디어 그룹. 레오 버스카글리아, 미국의 교육학자이자 교수, 저술가, 사랑의 가치를 강조한 강연으로 미국 전역에서 명성을 얻어 닥터 러브라는 애칭으로 불리기도 한 그는 1924년 로스앤젤레스의 이탈리아 이민 가정에서 태어났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에서 교육학을 전공한 후 초등학교 특수교사로 일하며 학습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지도하다가 모교인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교수로 일했다. 18년 동안 교단에 섰던 그는 아끼는 제자가 자살한 사건을 계기로 러브 클래스라는 사회교육 세미나를 열기 시작했다. 세미나는 젊은이들에게 삶의 지혜와 용기를 심어주며 대성공을 거두었고 그의 책들 역시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이 책 외에 저서로는 아버지라는 이름의 큰 나무와 사랑, 파라다이스행 9번 버스 등이 있다. 사랑,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개체. 오늘 저는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사랑학 강의를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랑학이라니, 그런 이상한 강의를 듣기 위해 저를 초청하신 여러분들은 참으로 용기 있는 분들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것을 마치 공기나 물처럼 누구로부터 특별히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을 정도로 흔한 것,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사랑학이라고 하니까 이거 대단히 어려운 이야기인가 보다 하고 미리 겁부터 집어먹기도 합니다. 사랑을 학문적으로 이야기하다니 어쩐지 난해한 냄새가 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대개 강의를 하기 전에 강연의 제목을 살짝 바꾸거나 다른 말들을 덧붙입니다. 사랑, 태도를 변화시키는 매개체 하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하면 뭔가 굉장한 것이 들어있는 것 같으면서도 겁을 먹을 필요가 없어 보입니다. 어느 대학교에서 사랑학 강의를 할 때 이런 방법을 썼더니 교직원들이 저만 보면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런 농담을 던지더군요. 토요일에는 실습도 있나요? 가르친다고 모두가 배우는 것은 아니다. 서던 캘리포니아 대학교의 첫 학기 수업에도 그런 학생이 있었습니다. 젊고 예쁜 여학생이었는데 항상 뒤에서 6번째 줄에 앉아 제 말에 연신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해주곤 했습니다. 가령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그 학생은 맞아요 하고 나지막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학생이 노트에 뭔가를 받아 적을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지금 저 학생하고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구나. 우리 둘 사이에 좋은 느낌이 오가고 있구나. 강의가 술술 잘 풀리겠구나. 저 학생이 나에게서 뭔가 배우고 있구나.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그 학생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영문을 모른 채 계속 기다렸지만 끝내 얼굴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도 궁금해서 학생처장을 찾아가 물어봤더니 그가 모르셨어요? 하고 되묻는 것이었습니다. 제출하는 리포트마다 재치가 번뜩이고 어느 누구도 따라가지 못할 만큼 풍부한 창의력을 지녔던 그 학생. 예쁜 얼굴에서 넘치는 생동감을 보는 것만으로도 주위에 힘을 나눠주던 그 학생이 깎아지른 듯한 절벽으로 유명한 퍼시픽 팰리세이즈 해안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해안 절벽에다 차를 세워놓고 바다로 뛰어내렸다고 합니다. 그 학생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대방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잊은 채 무작정 지식을 주입시켜봤자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상황을 놓고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사람을 가르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가르침의 효용성마저 의심한다. 내가 아는 사실은 단 하나뿐,
배우려는 사람만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고작 해야 그것뿐입니다. 지금껏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쳤던 교사는 없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배우기 때문입니다. 에듀케이터, 교육자라는 단어는 인도하다, 안내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에듀케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교육자란 어원 그대로 안내하고 열의를 보이고 이해하고 사람들 앞에 지식들을 늘어놓고 이게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보세요. 와서 저와 함께 맛을 보세요 라고 말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참된 교육의 시작은 독창성을 찾는 것부터. 진정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어야 비로소 뭔가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교양 있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활기 넘치고, 제일 다재다능하고, 제일 독창적인 사람이 되기를 꿈꾸어도 좋습니다. 사람이 무엇이든 간에 무엇인가를 손에 들고 있는 단 하나의 이유는 언젠가 나누어 주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는 건 가르칠 수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실없는 농담처럼 들리지만 이 말은 진실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려면 어떤 분야에 대해 그들보다 많은 것을 알고 있거나 그럴 만한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놀라운 사실은 지금 이곳에 있는 여러분에게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해도 저는 잃는 게 전혀 없다는 점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은 하나도 남김없이 여전할 테니까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버리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유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는 여러분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제가 갖고 있는 사랑의 양과 사랑할 수 있는 힘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본 바탕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저의 사랑이 신경질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병들어 있다면 여러분에게 신경질적이고 소유욕이 강하고 병든 사랑을 가르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저의 지식이 풍부하고 사랑이 넘치고 경험이 많고 무엇이든 넉넉하다면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고스란히 전달받고서 그것을 토대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누구나 미지의 요소를 갖고 있는 독특한 개체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타인과 다른 여러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에 남들과는 다른 시각, 감정,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이런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자신의 독창성을 개발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을 만난 행운아이길 바랍니다. 빠르게 달리는 토끼에게 하늘을 나는 수업을 한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이야기 중에 동물학교 이야기라는 게 있습니다. 토끼, 새, 물고기, 다람쥐, 오리 등 수많은 동물들이 모여 학교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토끼는 달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새는 날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물고기는 헤엄치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고 다람쥐는 나무 오르내리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특기를 수업에 넣어야 한다고 고집했기 때문에 동물들은 이 모든 걸 과목으로 만들고 동물학교 학생이라면 하나도 빠짐없이 수업을 받아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토끼는 달리기를 잘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달리기에서 토끼를 따라잡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토끼가 날기 수업을 받으면 지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들은 날기를 가르치겠다는 일념하에 토끼를 높은 가지 위에 세워놓고 토끼야 날아봐, 날아보라니까 라고 했습니다. 불쌍한 토끼는 가지에서 뛰어내렸고 결국 다리가 부러지고 머리를 다치고 말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토끼는 이제 달리기에서조차 A가 아니라 C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력을 인정받은 덕에 날기에서 D를 받았습니다. 학교는 이처럼 각 과목에서 고른 성적을 받은 토끼를 보면서 자기들의 교육 방법에 대해 스스로 만족했습니다. 새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더지처럼 땅을 팔 줄 알아야 한다는 선생님들의 주장에 이 수업을 받다가 날개와 부리 등 온몸이 다치는 바람에 결국엔 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은 아주 흐뭇한 얼굴로 새에게 날기 과목에 C를 주었습니다. 문제는 모두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천재일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문학가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삼각함수 시험에 통과하지 못하면 대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제도입니까? 모든 과목에서 그럭저럭 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교육제도 아래에서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독특한 개체인 우리는 남들과 똑같아지는 데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진실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은 자신만의 독창성을 개발하기 위해 홀로 애를 쓰고 그 독창성을 유지하기 위해 세상과 혼자 싸우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철학자들은 오래전부터 이런 말을 해왔습니다. 당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라는 존재 하나뿐이다. 그러니 당신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다정하고 훌륭하고 멋진 사람으로 가꾸어라. 그러면 언제나 살아 숨 쉴 수 있다. 내가 남았으니 결국 사라진 건 없다. 그리스 비극에 등장하는 메데이아를 알고 있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자 예언자가 나타나서 메데이아, 무엇이 남았느냐? 모든 게 무너지고 모든 게 사라졌다 라고 말했을 때 메데이아가 무엇이 남았느냐고요? 제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던 에우리피데스의 희곡 메데이아의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를 깨달으면 나를 진실로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내게서 모든 것이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무한정으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나 아주 중요한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나, 전혀 새로운 나를 만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박차고 일어나서 새로운 틀을 만드십시오. 주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모두 갈아치우고 새로운 인간관계를 시작하십시오. 그렇지만 주체는 항상 여러분 자신이어야 합니다. 그 결과도 여러분의 몫으로 남겨놓아야 합니다. 어린 왕자로 유명한 생텍쥐베리는 인간의 대지라는 작품에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랑이란 당신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일지도 모른다. 저는 사랑에 대해 정의를 내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말은 사랑에 관한 가장 멋진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당신이 본래의 모습을 되찾도록 돕는 과정입니다. 누군가 원하는 당신의 모습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원하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말입니다.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